544번 문제 볼게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일 때라고 나와 있어요. x축과 만난다라고 한다면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내가 왜 아래로 블록으로 그렸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으로 그렸고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놓을 수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라는 거는 이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즉 베타와 알파의 차이가 2루트 2더라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2K다 그리고 알파 베타 값이 K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였죠. 이렇게 세 가지 식을 가지고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K에 관련된 식을 만들 수가 있겠더라.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 플러스 4알파 베타다.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고요. 두 번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다.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K와 관련된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위에 있는 식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2K를 넣어요. 그럼 2K의 제곱,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면은 2루트 2를 제곱한 거죠. 2루트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4알파 베타니까 K가 될 거예요. 양변이 K에 대한 식으로 바뀐 거 보입니까? 그러면 4K 제곱, 얘가 8 더하기 4K다 라고 볼 수 있고요. 4로 약분을 하면요. K제곱, 얘가 2 더하기 K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이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그죠? K-2 곱하기 K 플러스 1이 0이니까 따라서 K의 값이 2가 나오거나 또는 K의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양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 양수 K는 얼마다? 2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이해돼요? 545번 문제 보면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 fx가 있는데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이 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는 관계식을 주고 있습니다. 아, 알파와 베타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3이구나. 두 번째, f에다가 x 플러스 5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f에 알파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0이 될 것이며 f에 베타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f에 x 플러스 5가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해를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라고 한다면 x를 뜻해요. x를. 그러면 x 플러스 5가 알파가 되면은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니까 0이 만족되겠죠? 또 하나, x 플러스 5가 베타를 만족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식과 같아지니까 이것도 만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x가 알파 마이너스 5고 이때 x는 베타 마이너스 5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두 근이 x라고 했었죠. 그 x를 알파 마이너스 5와 베타 마이너스 5로서 구한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하세요. 두 근의 합이라고 한다면 알파 마이너스 5와 베타 마이너스 5를 더하세요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면서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3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이거를 다른 해석으로 본다면 우리가 수학 2, 공통 수학 2에서 이 식은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대로 평행 이동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 말은 요 점의 좌표가 베타에서 5만큼 내려왔고 이 점의 좌표는 알파에서 5만큼 내려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에서의 식이 알파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베타 마이너스 5,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거든. 이 보라색에서의 두 근이 알파 마이너스 5와 베타 마이너스 5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식으로 구하면 다음처럼 보이는 거고요. 얘를 그래프로 이해해도 문제가 풀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죠? 546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를 보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예요. 그래서 위로 블록 그래프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요. 다음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이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두 점에서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처음 만나는 점을 x1, y1 이라고 놓고요. 두 번째 만나는 점을 x2, y2라고 한번 해보자 라는 뜻이에요. 이때 x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점 만나는 점의 x좌표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x1, 여기가 x2 이렇게 x좌표를 뜻해요.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4x 마이너스 4가 같았다. ax 마이너스 10이랑 같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좌변에 있는 걸 우변으로 이항해서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6이 0이다. 여기에서의 두 근이 x1과 x2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이 4더라라는 것을 이용하면 여기에서의 두 근의 합이겠죠. x1 더하기 x2 얘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4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얘가 4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a의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따라서 a는 10이구나 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a를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간단히 구할 수 있었다. 이해되죠? 547번 문제 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또다시 두 점에서 만났어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다라는 거 알겠죠? 아래로 블록이면서 1차 함수 그래프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에요. 이때 교점이라고 한다면 이 교점과 이 교점을 뜻하는 건데 이 교점에서의 x좌표와 이 교점에서의 x좌표를 준 거예요. 하나는 x는 마이너스 2라고 줬고요. 하나는 x는 3이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두 식이 같다라고 식을 세워볼게요. 3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 2x 마이너스 b랑 같다. 이렇게 말이지. 우변에 있는 걸 넘기면 3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b 값이 0인데 여기에서의 두 근을 준 겁니다. 이해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식에서 구하면 3분의 a 플러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 3분의 1 플러스 b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얀색으로 구한 건 전부 다 식으로서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두 근을 알고 있습니다. 알파와 베타를 알고 있어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면요. 1이에요.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6이에요. 그 위에 있는 식에서 A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밑에 있는 식에서 B를 구할 수 있겠죠. 끝까지 해보면 양변에 3을 곱합시다. A 플러스 2가 3이 될 것이며 따라서 A의 값이 1이다 라는 거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있는 식 3을 곱해주면요.
1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9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a하고 b를 구했어요. 그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세요. a와 b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8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해되죠? 548번 문제 볼게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판별식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말은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위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을 통과해가지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고, 이 말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설명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짝수 공식을 쓸 건데 4분의 d는 b'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 곱하기 2 마이너스 k,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4 플러스 2 마이너스 k의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k의 값은 6보다 작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k의 값이 6보다 작다고요. 6보다 작은 k 중에서 그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세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5가 될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법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풀이법은 판별식을 쓰지 않고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서 꼭지점의 y좌표를 보는 겁니다. 해보도록 하죠. y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면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묶이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 k를 그대로 써줍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숫자를 2로 나누고 제곱하죠. 플러스 4. 분명히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곱해서 밖으로 나가요. 그럼 뒤에 플러스 4가 붙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며, 그리고 뒤쪽에 6 마이너스 k가 보이게 돼요.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 2 콤마 6 마이너스 k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위로 블록인 그래프예요. 그죠? 위로 블록이면서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된다는 거야? 6-k가 된다는 거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 당연히 알 것 같고요. 그 말은 6-k의 값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지? 위에 있어야 되니까 6-k는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식과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법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나요? 549번 문제 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m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에서는 반드시 기준 문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기준 문자가 뭐예요? m입니다. m. 그러면 이렇게 m으로 묶어주고 이렇게는 0. 이런 형태를 원하는 거구나. 그리고 괄호와 괄호가 모두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런 형태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항상 x축에 접할 때 라고 나와 있죠? 항상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이다, 또는 판별식이 0이다, 또는 중근을 갖는다. 전부 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또 하나가 뭐야? x축에 접할 때 전부 다 같은 의미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우선이냐? x축에 접할 때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판별식이 0이다를 먼저 쓸 겁니다. 해보도록 하죠. 4분의 d는 B'의 제곱이니까 A 더하기 M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잖아. A가 1입니다. C는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이게 판별식인데 그 판별식이 반드시 0이 나와 라는 뜻이죠.
전개를 해보면요. m부터 전개합니다. m제곱 더하기 2am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4m 마이너스 b가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m제곱이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m으로 정리하자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2a 플러스 4m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얘가 0이에요. 한등식에 의해서 이 괄호에 있는 값이 전부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a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갖다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b 값이 0이라서 따라서 b가 4가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a 나왔고 b가 나왔어요. 이때 실수 a, b에 대하여 a랑 b를 곱하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a랑 b를 곱합시다.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죠? 550번 문제 보죠. 두 상수 A, B에 대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1,0에서 접한대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 친구는 아래로 볼록이 되면서 X축과 어디에서 접한대요? 1,0에서 접한대요. 그러면 여기가 1,0이 될 건데 접한다라는 얘기는 식이 y는 x-1의 전체 제곱이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유는 여기가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와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식이었구나. 그 말은 a의 값이 마이너스 2면서 b 값이 1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해석이 가능해요. 이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하고 묻고 있어요. a하고 b를 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2차 함수 식을 세울 수 있어요. y는 x제곱 더하기 x-2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인수분해 당연히 됩니다. 얘는 x 플러스 2 곱하기 x-1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두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하나는 1이 나와요. 두 근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묻고 있죠. 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묻고 있구나. 베타가 조금 더 큰 값이니까 그죠?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해돼요? 551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비교를 했어요. 대소 비교를 했는데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하겠다. 좋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1 그리고 2x 플러스 k제곱이랑 비교를 하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항상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 식들을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항시켜 보도록 할게요. x제곱 더하기 2 플러스 2k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새로 생긴 이러한 함수가 0보다 항상 크기 위한 조건을 묻고 있는 거예요. 몇 차 함수라고? 2차 함수라고?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보다 이렇게 떠 있어야 돼.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짝수 공식을 쓸 겁니다. 짝수 공식 4분의 D를 써보면요. 짝수 공식이죠. 1 더하기 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더라. 요렇게 식이 나오면 되겠네요.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요. K제곱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2K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양변에 2로 나누면 K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때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정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552번 문제 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X축과 직선에 동시에 접할 때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 A, B를 구해봐라. 오케이?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x축과 접한다. 두 번째는 직선과 접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알겠어요? 첫 번째, 혼자서 접할 때 판별식이 0이다. 맞아요? 마이너스 a, b'의 제곱, 마이너스 ac, 4b 값이 0이다. 그 말은 a 제곱이 곧 4b가 될 거야. 이렇게 조건을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두 식이 어딨냐? 두 식이 같다라고 놓겠죠.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4b 값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랑 똑같다라고 했을 때 이 식에서 판별식이 동시에 0이 나와야 돼요. 넘겨보도록 하죠.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 더하기 2x 더하기 4b 더하기 4가 0이다. 이렇게 되는데 판별식을 쓰게 되면 0이 된다고요. 이 친구도. 그럼 판별식은 b'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야. 그러면 4b 더하기 4 얘가 0 나와야 돼 라는 거죠. 전개를 하기 전에 여기 4b 보입니까? 여기 4b 보여요? 이게 연결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이 4b 대신에 a제곱으로 치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a제곱이 지워집니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죠.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 4b가 되는 상황이 올 거고요. 이 식을 정리하면요. 4분의 9가 4b입니다. 4b. 따라서 b값이 얼마냐면 16분의 9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때 b분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죠. 여기까지 구했으면은 b분의 a를 구해보자. 16분의 9 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이 가능하죠. 그럼 여기가 8이 될 거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이 될 거예요. 여기가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3분의 얼마가 나와요? 8이 나오겠죠?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즉 마이너스 3분의 8이 될 거예요.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553번 문제 보도록 하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그래프가 서로 접한대요. 그런데 그 접점을 알려주고 있죠. 2차 함수 그래프하고 1차 함수 그래프가 서로 접한다.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 접점을 2,3이다 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를 내가 F라 하고 1차 함수를 G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F에다가 2를 갖다 넣었을 때 G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모두 함수값이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F랑 G가 서로 같다라고 놨을 때 분명히 얘는 한쪽으로 넘기면 하나의 식이 완성이 되는데 F-G가 0이라는 하나의 식이 완성이 된다고. 그런데 한 점에서 접했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 될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그 완전 제곱식의 식이 반드시 x-2의 전체 완전 제곱은 0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존재하는데 그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문제에서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a를 쓰지 않습니다. 1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를 한다면 정말로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를 fx라고 했을 때 f에다가 2를 갖다 넣으면 3이 나온다면서요? f에다가 2를 갖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4-6 플러스 a인데 이게 3이야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a의 값이 얼마로 나오냐면 5야 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함수 그래프가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의 값이 bx 플러스 c랑 같다. 그럼 여기 있는 식들을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하겠죠.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x 플러스 a 마이너스 c가 0이다 이렇게 될 건데 a의 값을 방금 구했잖아. a의 값이 얼마였냐면 5였어요. 그래서 5 마이너스 c라고 놓을 거야. 그런데 얘는 반드시 2,3에서 접한다고요. 그러면 같게 하는 x 좌표가 2밖에 없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식이 x-2의 전체 제곱이랑 같다라는 얘기고요. 전개를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이 두 식이 같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따라서 b값이 1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두 번째, 플러스 4가 5 마이너스 c랑 같을 거야. 5 마이너스 c가 4예요. 따라서 c값이 얼마냐면 1이다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b값 나왔고요. c값 나왔고요. 아까 전에 어디 있니? 여기 a의 값도 나왔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세요. 여기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세요. 5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얼마야? 7이야 라고 답을 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554번 문제 보죠. 이 차함수에 대하여 fx의 그래프는 축과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부르기라는 건 알 수 있고요.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을 줬어요. 하나는 마이너스 5,0, 하나는 2,0 이렇게. 그러면 이 fx를 식으로 쓴다면 반드시 최고차항 계수는 2가 나올 거고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상상이 된다는 거예요.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반드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정리했죠?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fx는 최소값을 가지게 될 거야.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지금 보면은 축이 있을 거예요. 그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 알겠어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축의 방정식이에요. 자, 어떻게 구했냐면 두 근의 평균을 구하면 돼요. 둘이 합한 다음에 뭘로 나눠요?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축이 될 거예요. 그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의 범위를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1은 얘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2가 여기에 있죠. 그럼 최소값은 어디에 있냐면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일 거예요. 이 그래프 안에서 찾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럼 x에다가 뭘 갖다 넣겠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최소값을 갖는다. 얼마를? m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m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죠.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2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그러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24라는 거 알겠죠? 그런데 a 플러스 b도 알아야 되는데 a 플러스 b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내가 fx를 만들어만 놓고 a하고 b를 안 구했어요. 이거 전개하면 이 식과 똑같다라는 거 알겠죠? 해볼게요. fx는 저식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꼴인데 얘가 2 곱하기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2와 같다고. 그럼 얘를 전개하면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까지 분배를 하면요 2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20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a의 값이 6이 될 거고요. b 값이 마이너스 20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a, b도 구했고요. m 값도 구했어요. a 플러스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4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m을 구하세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m. 그럼 플러스 플러스 바뀌니까 얼마가 나와요? 10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555번 문제 보면 이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y는 2분의 1을 밖으로 빼주고 x제곱 더하기 2ax 해놓고 마이너스 4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숫자를 2로 나누고 제곱한 값을 더하고요.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완전제곱식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최소값이라고 한다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1 a제곱이 될 건데 이 값이 얼마라고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6이라고 하고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6이었던 거야. 그러면 2분의 1 a제곱이 얼마냐면 2라는 거고요. a제곱이 4가 나오니까 따라서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단 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는 a의 값이 플러스 2라는 거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렇다면 이 식은 y는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6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말은 얘의 추계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였구나 까지 알려준 거예요. 이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이거보다 살짝 클 거고요.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크게 x는 1이 오른쪽에 더 있을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 이차 함수를 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고 있네요. 그러면 식을 다시 써야 됩니다. 이 식을 다시 쓰면요. 마이너스 x제곱 a 대신에 얼마를 넣어요? 2를 넣어요. 플러스 4x 플러스 3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고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해놓고 플러스 3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플러스 4 플러스 4 해가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7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위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면서 추계 방정식이 x는 얼마예요? 2가 되겠죠. x는 2가 축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하면 1은 한 이쯤 x는 1 이렇게 그럼 범위를 설정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최소값 x에다가 1을 넣으면 최대값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니? 자, 최대값을 구해보면요. x에다가 뭘 갖다 넣어요? 1을 갖다 넣어요. 1을 한번 넣어보자.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3 해가지고 6이 나오게 될 거고요. 최소값은 얼마를 갖다 넣어요? 마이너스 1을 갖다 넣어요.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3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합을 구하세요. 그럼 최대값을 라지엠이라고 할게요. 최소값을 합하면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올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해돼요? 556번 문제 보면요. x의 범위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0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차 함수를 정리해 봐야 되는데 y는 x-a의 전체 완전제곱 플러스 1-a제곱 요렇게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추계 방정식이 x는 a가 됩니다. 그러면 a-5에서부터 a 플러스 1까지의 범위라고 한다면 저 범위는 a에서부터 왼쪽으로 5만큼 간 곳에서부터 a에서부터 1만큼 간 곳까지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거리가 5가 될 거고 이 거리가
1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a-5에서부터 a 플러스 1까지 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는 이 범위에서 최대값이 여기에요. x에다가 a-5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 마이너스 10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은 하면서 나오게 될 거야. 여기 x에다가 뭘 갖다 넣을 거야? a-5를 갖다 넣을 거야. a-5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제곱이 성립한다 라는 거고요. 그럼 a가 지워지면서 5를 제곱하면 25가 되겠죠. 그러면 25 더하기 1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a 제곱 이항하면 a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0이 이항돼가지고 36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양수 a의 값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3번 6밖에 없겠다. 이해되죠? 557번 문제 보면요. 함수 fx가 있는데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서 아래로 분류기구나 라는 것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가조건을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과 4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축의 방정식이에요. 축을 알 수 있구나. 어떻게? 두 함수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4의 평균을 내면은 얘가 1인데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함수는 항상 축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여기를 x축, 임의의 x축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과 4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대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이 점을 x는 마이너스 2라고 해보고요. 여기에서의 x를 4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과 4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은 대칭성에 의해서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2와 4의 평균이 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x는 1이라는 축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해돼요? 그러면 fx를 이렇게 식으로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q라고 간단한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fx의 최대값이 20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이 나왔기 때문에 범위가 설정된 상태에서 최대값이 어딘지 살펴볼 수 있어요. 1에서부터 3까지 떨어진 거리보다 1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최대값을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갖다 집어넣으면 20이 나오게 될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힌트였던 거예요.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플러스 q가 되는데 얘가 20이라는 거고 따라서 q값이 얼마냐면 4다 라는 것도 알려준 거예요. 가나 힌트를 각각을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되겠죠? 그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세요. 우리는 표준형을 구했어요. 이것을 전개하면은 일반형이 나오게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x는 우리가 구한 fx는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였어요. 전개를 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4라서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고요. b 값은 5라는 걸 알 수 있죠. a 플러스 b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는 3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해돼요? 558번 문제 볼게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가 직선 위를 움직일 때 이 점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이래요. 그러면 넣었을 때 분명히 등식이 성립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A와 B가 모두 0보다 크다. 맞아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거야. 그리고 세 번째 힌트는 대입을 한 식이 될 거예요.
a-3b 더하기 4가 분명히 0이 될 거야. 이렇게 세 가지의 힌트를 가지고 문제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문자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 힌트가 하게 될 거예요. 나는 a는으로 고쳐볼게요. 3b-4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보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다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대신에 무엇을 쓰겠다라는 겁니까? 3b-4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바뀝니다. 전개를 해보도록 하죠. 9b제곱 마이너스 24b 플러스 16 마이너스 b제곱이 되니까 8b제곱 마이너스 24b 플러스 16 이렇게 돼요. 8로 약분이 가능하죠. 8 밖으로 빼면요. b제곱 마이너스 3b 이렇게 뒤에 플러스 16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요. 2로 나누고 제곱하죠.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가 8과 곱해서 나가면 마이너스 18 8 곱하기 b-2분의 3의 전체 완전 제곱 마이너스 2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나와요.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 2분의 3 콤마 마이너스 2인 함수가 된 거예요. 이때 b에 대한 함수니까 b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0보다 크다고 합니다. 축이 뭐냐면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0은 왼쪽에 있을 거예요. b 값이 0이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0보다 큰 영역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소값은 꼭지점의 좌표가 될 거예요. 최소값이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해돼요? 559번 보면요. 어느 꽃가게에서 장미 한 송이의 가격을 2,000원으로 하면 하루에 300송이가 팔린다. 아, 2,000원으로 300송이가 팔리는구나. 장미 한 송이의 가격을 10x원 올리면 하루 판매량이 x송이가 줄어든다라고 합시다. 이 꽃가게 하루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됐을 때 장미 한 송이의 가격은 하고 묻고 있어요. 판매 금액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자. 판매 금액은 한 송이의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 돼요. 이게 판매 금액이거든. 그러면 한 송이에 얼마였냐면 2,000원이었어요. 거기에다가 판매량이 하루에 300송이였거든. 원래는 이러한 판매 금액을 갖고 있었는데 한 송이의 가격을 10x원 인상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10x를 추가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한 송이의 가격. 이때 판매량은 x송이가 줄어든대요. 그러면 300송이가 아니고 300-x송이를 판매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 식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판매 금액이 되는 거예요. 바뀐 판매 금액이 되는 거겠죠. 이해돼요? 이 금액이 최대가 되게 하는 x의 값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전개할 거예요. 해볼게요. 10x하고 마이너스 x랑 곱하면 마이너스 10x 제곱이 될 거고요. 10x하고 300 곱하면 3000x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000x니까 플러스 1000x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2000과 300을 곱하면 60만이 나와요. 플러스 60만 이렇게. 자, 너무 숫자가 커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최대가 나오게 하는 x의 값만 구하면 되니까 알겠니? 마이너스 10을 인수분해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10이 빠지니까 100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x만 구하면 돼요. 2로 나누고 제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2로 나눈 게 50이잖아. 그럼 플러스 50의 제곱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50의 제곱 밖으로 나가서 막 계산이 될 건데 필요가 없어요. 마이너스 10 곱하기 x 마이너스 50의 전체 제곱 플러스 필요가 없다고. 왜? 나는 x가 궁금한 거야. 분명히 최대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 x의 값이 얼마냐면 50이야, 50. x가 50일 때 판매량이 최대가 될 거고 그 최대가 될 때의 한 송이의 가격이에요. 그 한 송이의 가격은 이거겠죠? 한 송이의 가격이 여기 있어요. x에다가 50을 대입하면은 500원이 인상됐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500원이 판매 금액이 최대일 때의 한 송이 가격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560번 문제 볼게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하나의 교점에 x좌표가 나왔는데 2-루트3일 때, 자, 여기에서 유리수 AB에 대하여 라는 말, 그죠? 유리수 AB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혈례근이라는 거야. 하나가 2+루트3이 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라고요. 이때 A랑 B를 곱하세요 라는 뜻이죠. 이차 함수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랑 같다가 될 거예요. 누가? 3x-2가 같다가 될 거예요. 그때 만나는 x 좌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요. x제곱 더하기 a-3x 더하기 b 플러스 2가 0일 때 이를 만족하는 x가 2-루트3이거나 또는 2+루트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근을 알파라 설정을 하고요. 하나의 근을 베타라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될 거고 알파 베타는 B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라고 할까요? 두 근의 합은 얼마냐면 4고요.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4에서 3 빼니까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것을 기억이라고 했을 때 얘가 얼마예요? 4고요. 얘가 얼마예요? 1이라는 거예요. 왜? 기억에 의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A의 값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게 되나요? 마이너스 1이네요. 다음 B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 B를 곱하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1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해돼요? 561번 문제 보면요 2차 함수에 대하여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할 때라고 하고 있어요. fx가 x축에 접함으로 판별식을 쓰면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입니다.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기억. 두 번째 계속 읽어볼게요.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은 x에 대하여 fx의 최대값을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보아라. fx는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인데요. 얘는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처럼 바꿀 수 있어요. fx의 축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 b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 될 것이며 축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거예요.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0이 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a는 이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니? 이 노란색 축이 x는 0을 의미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축이 x는 a를 뜻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fx는 최대값이 어디에서 갖는다라는 걸 볼 수 있냐면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서술합니까? 라고 한다면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a이므로 x가 a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왜냐하면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f에다가 a를 갖다 집어넣어 주면은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가 돼요.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가 됩니다. 그 말은 이 a제곱 더하기 b가 최대값이라는 겁니다. 최대값은 fa가 되며 fa는 이렇게 됩니다. 이 최대값을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에 의하면 a제곱이 4b가 되므로 a제곱 대신에 무엇을 갖다 넣겠다고? 4b를 갖다 넣겠다고. 2 곱하기 4b 플러스 b 이렇게. 그러면 8b 플러스 b가 되니까 최대값은 9b가 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무엇 때문에? 기억에 의해서 라고 써주면 되겠죠. 알겠니? 562번 문제 보면요, x의 범위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세요. 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닮았다. 그죠? 그래서 치환이라는 걸 활용할 건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k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k에 대한 범위를 다시 설정을 해야 합니다. k에 대한 범위를 다시 설정해 볼게요. 이 식은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x-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k의 범위를 구해보도록 하죠. 아래로 블록이면서 축이 x는 2가 돼요. 이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니까 마이너스 1, 3 이런 식으로 거리를 볼 수 있는데 0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의 거리가 2에서부터 3까지의 거리보다 더 멀겠죠? 그러면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x가 2일 때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최대값은 k의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6이에요. 다음 k의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얼마를 가져요? 마이너스 3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얻게 됩니다. 이때 y는 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것을 k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만큼만 더 더하면 되겠죠. k-2 플러스 5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알겠나요? 이것의 합을 구하자. 볼게요. y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이것은 k-1의 전체 제곱 플러스 8로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때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아까 전에 구한 거예요.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이 될 것이며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k가 얼마일 때? 1일 때 꼭지점을 갖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6까지,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가 4만큼 차이가 나고요. 6만큼까지의 거리는 5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은 k가 6일 때, 최소값은 k가 1일 때 나오게 되겠죠. 최소값을 먼저 구하면 k가 얼마일 때? 1일 때, k가 1일 때 최소값 얼마? 8이 될 거고요. 최대값은 k가 6일 때 6을 갖다 넣으세요. 5, 5, 25. 25에서 8을 더하니까 33이 최대가 되겠네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세요. m과 m을 더하면 41이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563번 문제 보면요.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 여기 점 있죠? 이 점에 대하여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와 C,
이렇게 X축에 내린 점을 B, Y축에 내린 점을 C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OBAC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OBAC가 이렇게 사각형이 되겠죠? 이 둘레의 길이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 B점의 좌표를 A, 0으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B점의 좌표가 A, 0일 때 그러면 A점의 좌표는 A, A-3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가로의 길이를 이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A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A의 Y좌표인 A-3의 제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서술할 때는 B점의 좌표를 B를 A, 0이라 하자. 자, 이때 A점의 좌표는 A, A-3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각형 OBAC의 가로의 길이가 A가 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 A-3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때 둘레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 더하기 세로의 길이의 몇 배? 2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조건에 의해서 OB 길이가 0과 3 사이에요. OB 길이는 0과 3 사이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0보다 크고 A의 값은 3보다 작아요 라고 써줘야 돼요. 이때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식 세웠으니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둘레의 길이는 2 곱하기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그러면 5A가 될 거고요. 플러스 9가 됩니다. 이렇게 2 곱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 있으면 좋겠죠? 9가 밖으로 나가면 플러스 18이 될 건데 여기에서 2분의 25를 또 더해요. 그럼 플러스 2분의 25가 돼요. 아, 이거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분의 25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2 곱하기 A-2분의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분의 36에서 25를 빼니까 11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A가 2분의 5일 때 둘레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564번 문제 볼게요.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첫 번째 나온 눈의 수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 B라고 하자. 이때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만나지 않을 조건부터 구해야 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요거를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면 함수를 한번 볼게요. Y는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X 더하기 AB 플러스 1 이렇게 전개를 해 놓으면 판별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AB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4를 분배하잖아.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이때 요만큼 있죠? 이만큼. 얘를 A-B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얘가 A-B의 전체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지. 알겠니? 이게 지금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 4보다 작으면 돼 라는 거겠죠.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A-B의 제곱이 0일 수 있죠. 그 다음 A-B의 제곱이 1일 수도 있죠. 한 번 더 A-B의 제곱이 2거나 3일 리가 없잖아. 그럼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겠네. 케이스가 몇 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밖에 없어요. 왜냐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3이 되거나 4가 될 수는 없죠.
4랑 같으면 안 되니까. 알겠니? 그럼 여기는 지우고요. a-b의 제곱이 0이 되는 상황이 뭐냐면 A랑 B랑 서로 같은 상황 몇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6가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1, 1, 2, 2, 3, 4, 4, 4, 5, 6, 6. 맞아요? 그러면 A-B의 제곱이 1이 되는 상황은 A와 B의 차이가 1만큼만 나면 돼요. 그래서 A가 1일 때 B가 2, A가 2일 때 B가 3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A가 5일 때는 B가 6이죠. 근데 이게 반전이 돼요. A가 6이면 B가 5 이렇게 말이야. 즉 여기가 5가지예요. 그러면 저 반대편도 5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이 케이스는 10가지 이렇게 볼 수 있다.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이 총 몇 가지냐면 16가지예요. 이때 전체 경우의 수를 봅시다. 2번 던져요.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 A가 몇 가지? 6가지.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 B가 몇 가지? 6가지.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6가지. 그러면 36분의 16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죠? 2로 나눠주면 4로 나눕시다. 9분의 4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 맞아요? 565번 문제 보죠. 자연수 n에 대하여 n-1보다 크거나 같고 n+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fn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건데요. y는 x-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꿨고요.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 4 콤마 마이너스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추계 방정식이 x는 얼마냐면 4예요. x의 값이 4다. 이게 추계 방정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데 f에다가 2를 갖다 넣는 게 무슨 상황이냐면 n에다가 2를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뭘 구하겠다는 거야? 최소값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에서부터 3까지니까 여기 어딘가에 1이 있지 않겠습니까? x는 1이 있고요. 4보다 작은 쪽에 3이 있을 거예요. x는 3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얼마냐? x는 3에서 최소값을 갖게 될 거야. 이 뜻이에요. 이 말은 x가 3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그 최소값 한번 구해봐. 이 말이거든. x에다가 3 집어넣어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6.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5가 나와요. F2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이렇게 써도 되니? F2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쓸게요. 안 이쁘다. 자, 이거 옆에다가 좀 옮길게요. F2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자, 두 번째, F3.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요? n에다가 3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2에서부터 4까지예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한 칸 올라가게 돼요. 뭔 소리냐면 x는 2에서부터 x는 4까지 범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한 칸 올라간 거라고. 이게 가운데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죠? x는 2에서부터 x는 4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최소값이 얼마냐? 4에서 마이너스 6을 갖는다. 이게 최소값이겠죠? 알겠어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한 칸 더 오른쪽으로 가도 최소값이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6. 여기서 한 칸 더 가게 돼도 최소값이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6. 이해돼요? 즉 f에다가 4를 갖다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6, f에다가 5를 갖다 넣어도 마이너스 6. 이 뜻이에요. 어디까지 가냐? 우리는 f6까지 가요. f6이 뭐냐? f6은 n에다가 6을 갖다 넣어요. 그럼 범위가 5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죠? 5가 얘보다 한 칸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7은 두 칸 오른쪽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구했던 x는 3 그것의 함수값이랑 똑같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4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x의 값이 얼마일 때? 5일 때 최소값을 갖겠죠? 그 최소값은 x가 3일 때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랑 같다라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라는 거죠. 이게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5를 갖다 넣으세요. 똑같으니까. 알겠나요? 이렇게 다 구했더니 모두 다 뭐 해라? 더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마이너스 18 그리고 마이너스 5가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0까지 다 더하면 마이너스 28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정답은 3번. 이거 깊이 생각해보면서 꼭 이해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566번 문제 볼게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함수의 최대값이 6일 때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시면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만 절대값이 있단다. 그러면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점을 기점으로 다시 갈라내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로 한 번 더 나눠야 된다는 거야. 자, 두 번째는 0보다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말이지. 왜냐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절대값이 음수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위에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두 번째 있는 식은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1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식과 이 식을 가지고 연산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1 콤마 k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두 번째 그래프도 그릴 건데 두 번째 그래프 역시 아래로 블록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으로 그릴 건데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요. 꼭지점의 좌표가 1 콤마 k 마이너스 1이에요. 나는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보이잖아. 뭐가 보이냐면 y좌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이 왼쪽에 있을 거고 x는 1이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쌍둥이 그래프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x는 0에서 그래프가 갈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 크로스되는 요 점 있죠? 이 점이 x는 0이 될 거예요. 왜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과 1 정중앙이 0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의 축이 x는 0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삐져나온 하얀 그래프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x는 0을 기준으로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뻗어나가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정리 됐나?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의 높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처음 문제에서 제시된 범위를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시면요.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런데 이 주황색이 x는 0이잖아? 이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면 1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 1만큼 더 간다면 그때의 x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때의 x가 마이너스 2가 돼요. 맞니? 자, 다시 한 번 더. 3까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여기가 x는 1입니다. 여기가 x는 1이에요. 0에서부터 1까지의 거리 이만큼 더 가게 되면은 x가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한 번 더 가면은 이때 x의 값이 얼마냐면 3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요구하는 범위를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이때 fx의 그림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형태 한 번 더 튕겨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됐니?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멈추는 이런 모양이었을 거야. 이때 최대값이 얼마냐면 6이에요. 그래프를 보세요.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냐면 x가 3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그러면 x에다가 3을 갖다 넣어야 하는데, 그죠? x에다 3을 갖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도 좋고요. 여기다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x에다 3을 갖다 넣으면 9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될 건데 얘가 6이라는 거예요. k의 값이 얼마냐면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뭘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최소값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최소값이 어디냐면 이 밑단 꼭지점이라는 거예요. 꼭지점이 최소예요. k-1이 최소값이라는 거죠. k-1은 3-1이니까 얼마가 돼요? 2가 될 거예요. 이 함수의 최소값은 얼마야? 2가 될 거예요. 알겠나요? 번외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한다면 여기에서의 함수값과 여기에서의 함수값과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전부 다 어떻겠어요? 일치하게 될 겁니다. 왜냐? 축을 기준으로 좌우대칭, 축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이런 문제들도 가볍게 풀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이렇게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전 문항을 다 풀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쭉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나요?